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보실 주제는 물권부 강론 중에 물권의 종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지난주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점유권, 두 번째는 소유권. 다시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지배하면 용익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용수익권을 가져가면 용익물권. 그 소유권 중에서 처분권을 가져가면, 처분권을 장악을 하면 담보물권. 이 용익물권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지상권. 두 번째는 지역권. 그죠? 세 번째가 전세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익히 아는 거는 셋 중에 이거죠. 그죠? 전세권. 빌라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 사용권을 전세권자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게 용익물권, 전세권입니다. 요 세 가지를 이번에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 담보물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셋은 공통점이 뭐냐면 부동산에 뭐를요? 처분권을 얘네가 쥐고 있는 거죠. 처분권을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물권은 이렇게 8개로 분화가 됩니다. 점유권, 소유권 2개, 그죠? 여기 3개, 여기 3개 합쳐서 몇 개? 8개. 총 8개 물권이 법전에 정해져 있는 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랬어요. 그죠? 물권 무슨 주의? 법정주의. 말 그대로 물권은 법으로 뭐 했다는 뜻?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몇 개가? 8개가 순서대로 법전에 쪼르르 등장을 하게 돼요. 그걸 이번 시간에 개괄적으로 중요한 건 만나게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 자, 그 첫 번째 시간 점유권 보겠습니다. 점유권. 교재 199쪽입니다. 점유권. 자, 개념 볼까요? 점유라는 사실상 지배 상태죠. 점유라는 무슨 상태? 사실상 지배 상태. 이것만으로 점유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 이걸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점유권의 핵심은 이거죠. 어떤 지배? 사실상 지배만 하면 그 권리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 밑에 쌍괄호 4번 볼까요? 4번에 보면 갑소유 빌라를 을이 2년 동안이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끝났어요? 종료 전이에요? 을은 뭐를 가지고 있죠? 전세권이라는 본권을 보유합니다. 본권. 여기서 본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요. 본권은 내가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계약 기간 동안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저 빌라를 정당하게 쓸 수 있죠. 그걸 본권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쓰세요. 점유를 뭐하는 권리? 정당화하는 권리요. 점유를 뭐하는 권리?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본권이라고 그래요. 내가 전세권 있잖아. 전세권. 본권이 있다는 거죠. 본권. 2년 동안, 그죠? 예. 근데 2년 기간이 뭐하면? 종료하면 전세권은 본권이죠. 본권은 있는 거예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계약 기간 동안만 있는 거예요. 그죠? 끝나면 그럼 뭐만 남아 이젠? 점유권만 남는 거야 이제. 따라서 점유권하고 뭐하고 대비가 돼요? 본권이 다른 거죠. 본권은 뭐하는 동안? 계약 기간 끝났을 때요. 끝나기 전까지요. 끝나기 전까지 세입자가 누리는 권리가 본권이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점유를 뭐하는 권리? 정당화 시켜주는 권능을 본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계약 끝나버리면 본권 없어지죠? 그때 뭐만 남아요? 오케이, 이렇게 남아요. 본권하고 그래 점유권은 별개다, 별개다. 구별되실까요? 오케이. 그럼 갑자기 강아지를 을이 어떻게 했어요? 을이 훔쳐서 점유하죠. 그럼 점유를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을이 하고 있죠. 이때 을은 본권은 있나요? 없나요? 을은 본권 소유권은 없죠. 없는데 뭐는 가져요? 아, 이게 점유권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제 구별시켜야 돼요. 뭐하고 뭐가 분리될 수 있어요?
본권하고 점유권이 같아요? 분리돼요? 분리가 돼요. 원래는 보통 같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손에 핸드폰 쥐고 있죠? 핸드폰은 여러분이 뭐하고 있어? 소유하죠? 소유만 해요? 점이 돼요? 그게 원래 평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얘가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핸드폰을 어떻게 해? 화장실에 어떻게 하면? 놓고 올 수 있죠? 그럼 걔는 뭐야? 내 손에 점유권이 없는 거죠? 이 핸드폰이 불행해지는 거지. 그럼 그 핸드폰이 내 손에 있어요? 딴 사람으로 가요? 점유하고 소유가 어떻게 돼요? 분리돼서 이때부터 이제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 본권하고 원래 점유권 어떻게 있는 게 좋아요?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곳에 분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이제 점유권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점유의 관념화라는 걸 공부해 볼게요. 관념화. 예, 제목이요. 직접 점유화 뭐라고 돼 있죠? 예, 이렇게 별표 하나 하실게요. 법조문 194조엔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무슨 관계로? 매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뭐한 자? 점유하게 한 자는 무슨 점유한다고요? 간접으로 점유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전세권은 여기 이해되시죠? 그죠? 빌라 세를 주는 게 전세예요. 그죠? 질권이 이따 공부할 거예요. 질권은. 사용대차는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는 계약을 무슨 대차? 사용대차. 임대차는 월세 받고 빌려주는 거. 임치는 뭘까? 임치는? 맡기는 거죠. 물건을 맡기는 거예요. 그죠? 물건을 뭐 하는 거? 맡기는 거. 물건을 뭐 하는 계약? 맡기는 계약을 임치계약이라고 해요. 주차장에 우리는 차를 맡기죠. 그죠? 주차장에 차를 맡기는 계약을 무슨 계약? 임치계약입니다. 돈을 받으면 유상임치. 공짜면 무슨 임치? 무상임치. 그렇게 붙이는 거죠. 앞에다 붙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점유 무슨 관계로? 매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뭐한 자? 점유 하게 한 자. 하게 한 자는 주인을 말하는 거죠. 주인. 주인은 무슨 점유한다고요? 간접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밑에 보실까요? 그림을. 이해를 쉽도록 그림을 제가 계속 삽입을 해놨어요. A가 B에게 부동산을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주면 임대차가 뭐가 되는 거죠? 매개. 두 사람을 매개해 주는 거죠? 뭐가 매개해 줘요? 임대차가. 그럼 이 땅을 부동산을 원래 주인은 A가 주인이란 말이죠. 근데 누가 쓰고 있어요 지금? B가. 그죠? 10년 계약에서 B가 쓰고 있어요. 10년 동안. 임대차 뭐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 계약을 무슨 관계라고 그러죠? 매매가 아니라 매개인데 매개. 뭐라고요? 매개 관계. 매매가 아니라. 이게 지금 보이네요. 임대차가 뭐가 된 거죠? 매개가 된 거죠? 매개차 역할을 해서 B가 자기 거를 내 남의 거를 점유하게 됐죠? B가 남의 걸 점유하게 됐어요. 뭐가 매개돼서? 임대차가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임차인은 이 과수원 부지를 뭐를 하게 돼요? 직접 점유하죠? 직접 점유하죠. 얘를 직접 점유자. 임차인을 직접 점유자. 임대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은 손을 놓은 거야 안 하는 거야? 임대인은 누굴 통하여? B를 통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점유의 관념화라고 그래요. 관념화. 머릿속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임대인을 무슨 점유? 간접점유라고 명명합니다. 임차인은 무슨 점유고요? 직접 점유. 얘가 직접 점유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 과수원을. 임대인은 무슨 점유? 예, 이제 간접점유라는 개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건 누가 점유하는 걸까요? 임차인이. 그죠? 이때 임대인 어떻게 해요? 머릿속으로 지배하죠? 그거를 점유에 뭐라고 표현해요? 관념화라고 해요. 관념화. 관념화라는 말 옆에다 뭐라고요? 머릿속으로 점유하는 거를 점유의 관념화라고 한다고요. 관념화. 여러분 화장실 가실 때는 책을 들고 가요? 놓고 가요? 놓고 가시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책을 버린 거야? 점유하는 거야? 원래 점유라는 건 어떻게 돼? 손에 쥐어야지 점이죠? 그게 점유의 본질이에요.
아까 점유를 뭐라고 정했죠? 물건을 뭐 하는 권리? 점유가 뭐라고요? 사실상 지배하는 거야. 사실상. 그죠? 그럼 손에 어떻게 해야 돼? 물건을 쥐고 있어야 점유죠? 그죠? 치킨을 손에 쥐고 있어야 점유예요. 맞죠? 예. 그럼 내가 먹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가면 치킨을 들고 가요? 놓고 가요? 놓고 가죠, 치킨을. 그죠? 그때 그 치킨은 화장실 간 사람이 점유를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이게 점유의 관념화예요. 점유를 어떻게 해요? 머릿속으로. 그죠? 몸은 비록 어디에 가 있으나 화장실에 있으나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 그 치킨을 점유하는 거죠. 애가 저 치킨을 먹을까 안 먹을까 점유하고 머릿속으로 궁리하고 있죠. 바로 점유의 무슨 뭐라고 하죠? 관념화라는 거는 물건을 꼭 손에 넣은 것만 점유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도 머릿속으로 지배하는 것도 점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 점유에 뭐라고 그럽니다? 관념화라고 한다. 관념화. 바로 이 임대인은 땅을 빌려줬잖아요. 그죠? 누가 직접 점유해? 직접 점유는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죠. 이때 임대인은 점유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관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됐죠? 예. 그럼 아까 치킨도 뭐 하는 거죠? 화장실에 있는 분이 관념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점유의 관념화를 받아들였다는 건 굉장한 발견이에요. 왜요? 그 관념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물건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녀야 되죠? 자동차도 끌고 다녀. 치킨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다녀. 그죠? 냉장고에 맥주도 어떻게 해야 되나? 끌고 다녀야 되죠? 바로 이 관념화를 인정했다는 거는 점유의 범위가 좁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데 엄청난 공로를 한 게 점유의 관념화죠. 이제 우리는 공부하러 올 때 치킨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 그냥 머릿속으로 지배해도 돼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여기서 질문.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우리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 선녀가 내려와가지고 여름에 옷을 훌라당 벗고 물가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옷을 가지고 들어가요? 벗고 가요? 가지고 들어가면 재미없어요. 옷 벗었죠? 벗어놓고 수영하죠? 막 수영하는데 누가요? 나무꾼이 왔잖아요. 나무꾼이 그걸 딱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가져갔죠. 예, 그래서 썸을 탔어요, 나중에. 그럼 그 옷은 선녀가 벗어놓은 그 옷은 선녀가 점유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소나기예요? 관념적으로? 이게 점유의 관념하죠. 손에 쥐고 있지 않지만 뭐 하고 있어요? 그 옷을 머릿속으로 지배하고 있죠. 점유의 뭐가요? 관념화가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그 나무꾼은 남의 옷을 절도한 거야, 안 한 거야? 그 절도죄죠. 그게 절도한 겁니다. 그죠? 누구의 점유를? 선녀의 점유를 어떻게 한 거죠? 허락 없이 절취한 거예요. 절도죄 성립합니다. 이 문제가 점유의 관념화라는 개념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건데 대표적으로 뭐를 보시면 돼요? 임대차 계약. 그럼 이렇게 임대를 주면 임차인만 점유를 해요? 임대인도 점유를 해요? 무슨 점유? 간접 점유하고 있다. 이 개념. 예, 뚫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뺏어가면 C라는 놈이 저 토지를 침탈하면 뺏어갔어요. 시험 잘 나오는 주세요. 얘가 뺏어갔죠? 이 과수원 땅을 제3자가 침탈해가지고 얘가 농사 짓고 있어. 예. B는 점유권 있나요 없나요? B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점유권으로 직접 점유하죠. 야, 줘. 내 점유를 네가 뺏어갔으니까 줘라고 반환 청구해요, 못해요?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반환 요구할 수 있다고. 왜? 나 점유자예요. 점유권으로 반환 요구하죠? 이때 시험 문제. 간접 점유자도 반환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왜요? 얘도 누구니까? 오케이, 시험 문제 단골. 간접 점유자도 뭐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와요. 왜요? 점유자예요. 됐죠? 예. 꼭 직접 점유자면 점유가 아니라 누구도 점유자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 됩니다. 됐죠? 그럼 얘가 뺏어가면 몇 년 안에요? 몇 년 안에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몇 년 안에? 예, 그 법에 있어요. 물권은 법에 정해놨어요. 법에.
얘가 언제까지 이걸 뺏어올 수 있는지 그를 법에 정해놨어요. 2장 넘어갈게요. 2장. 3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이게 내용이 워낙 많아서 방대해서. 예. 여기 있습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04번에 찾으셨을까요? 예, 가보실게요. 204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죠? 204조 1항 같이 리딩하겠습니다. 시작.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는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갈게요. 3항 시작. 점유를 뭐하면? 침탈당하면 몇 년 안에? 법전에 정해져 있어요. 꼭 1년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점유자가 하는 거예요. 여기 점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죠? 직접 점유자만 하는 거예요? 간접 점유도 돼요? 요 점유자라는 말 속에는 두 개가 녹아 있는 거죠. 직접 점유자라고 국한하지 않고 뭐까지 가능하다고요? 간접 점유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맥락. 점유를 뭐하면? 침탈당하면 뺏어간 거죠. 내 의사에 반해서 뺏어간 걸 침탈이라고 그래요. 내 의사에 뭐해서? 반해서 뺏어간 게 침탈입니다. 그죠? 거기다 써보세요. 속여서 인도받은 거. 속여서 뭐한 거? 인도받은 거. 그죠? 요거는 빼앗아 간 게 아니다. 요것은 뭐가 아니다? 침탈이다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구별이 되셨어요. 침탈이라는 거는 내 의사에 반해서 뺏어간 거야. 여러분의 치킨을 애가 먹다가 뺏어간 거죠. 그죠? 애가 먹는 치킨을 아빠가 뺏어간 게 침탈이에요. 그죠? 예, 그게 침탈이고, 여기 보세요. 뭘 어떻게 가져갔어요? 이거는 뺏어서요, 속여서요. 속여서 넘겨받았죠. 이것은 뭐가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그럼 점유를 해소하려면 언제만 해소가 돼요? 점유를 뭐 했을 때? 침탈이 요건이다. 침탈이 요건. 점유를 뺏기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선녀와 남육군에서 선녀가 물에서 수영을 하고 딱 나왔더니 뭐가 없어요. 황당하죠? 내 옷이 없네. 그죠? 그 맞은편에 근데 누가 웃고 있어요. 남육군이 웃고 있죠? 그러면 뭐를 돌려달라고 그래요? 옷을. 누가요? 점유자가. 그죠? 점유를 뭐 했으니까? 예. 옷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반환 청구.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 1년 안에. 제1항의 청구권은 1년 안에 합니다. 1년 안에. 두 번째 볼까요? 205조. 205조 1항 같이 리딩합니다. 시작. 점유자가 질문 드려볼게요. 방금 전에는 선녀가 벗어놓은 옷을 누가 가져갔어요? 나무꾼이 몰래 가져갔죠? 요것은 침탈이어요, 아니에요? 침탈 맞죠? 볼까요? 벗어놓은 옷이요. 잘 보세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가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그의 여름에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예, 나무꾼이 있는 이쪽으로 날아왔어요. 날아왔어. 그럼 옷이 누구 소나기에 들어왔어요? B, 나무꾼 소나기에 들어왔죠? 훔쳐온 거야, 바람이 불어서야? 오케이, 이때 A가 옷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A를 점유자, 그죠? A는 옷 점유자입니다, 그죠? 현재 옷을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B가 점유를 방해하는 방해자, 그죠? 돌려달라고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죠. 점유에 뭐를 받으면? 방해를 받으면 뭐를 요구할 수 있어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구할 수 있죠? 이때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과실이 없어도 돼요? 고의과실이 없어도. 적어보세요.
과실이 고의나 과실이 있어도 없어도 고의 과실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없어도 뭐를 받으면 방해를 받으면 뭐를 받으면 방해받으면 할 수 있어. 방해 제거를. 방해를 받으면 돼요. 방해를 받으면. 그죠? 점유에 뭐를 받으면 고의 과실이 있어도 없어도 방해만 받으면 인정이 됩니다. 방해 배제는. 따라서 이 점유물 반환 청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방해자에게 누구한테요? 뭐가 요건이 아니다? 고의 과실이 요건이다 아니다. 고의 과실이 없어도요. 고의 과실이 있어도 없어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207조에 가면 전 3조의 청구권은 207조 보시면 누구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반환 청구는 주어가 누구였어요? 주어가 아까 반환 청구는 점유자였죠? 이때 점유자 안에 누구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들어가요. 그죠? 요건은 언제만? 침탈당했을 때. 그죠? 침탈당했을 때 반환 및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걸 수 있어요. 그 다음 205조에 가면 점유자가 점유에 뭐를 받으면 방해를 받았을 때 이 방해에는 뭐가 요건이 아니다.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도 방해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고의과실 요건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207조에 가면 전 3조는 꼭 직접 점유자로 국한하지 아니하고 누구까지 들어갑니다?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간접 점유자까지. 자, 그럼 연결해 보면 점유회수하는 이 점유회수는 주체가 누구냐면 점유자예요. 점유자. 그죠? 점유자. 이 점유자 안에 누구하고 누구 포함입니다. 직간접 다 되는 거죠? 예. 누구한테 하는 거죠? 현재 방해자에게. 현재 뭐 하는 사람한테? 방해자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방해자에게. 그죠? 그럼 볼까요? 이 선녀의 옷을 B가 훔쳐다가요. B가 뭐 해가지고? 훔쳐서 가지고 있다가 옷을 어떻게 했어요? C에게 넘겼어. 옷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C에게 넘겼어요. 올해 시험 문제. 그럼 점유자는 이 선녀는 옷 달라고 그죠? 내 옷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를 침탈한 B를 상대로 해야 돼요. 현재 점유자 C를 상대로 해야 돼요. 누구한테? C에게 해야 되는 거지. 얘는 가져갔을 뿐이죠. 가져갔을 뿐. 그죠? 원인 제공만 했죠. 현재 점유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해야 돼 그러면? C에게 해야 된다. C에게. 올해 시험 문제.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입니다? 침탈자입니다. 현재 점유자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몇 년 안에 합니다.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합니다. 1년 안에. 이렇게 해서 점유회수에 관한 204조, 205조, 206조를 보셨습니다. 다음 소유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민법 211조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이죠. 소유물을 뭐 할 권리? 사용 수익하고 뭐 할 권리?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것을 소유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대상은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그죠? 소유물입니다. 물이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죠? 물건이라는 거죠. 물건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죠? 그 물건에는 우리가 뭐하고 뭐가 있다고 표현을 했죠? 부동산과 동산을 나누어서 물건이라고 하죠. 부동산이나 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정의한다. 부동산은 그럼 다시 어떻게 나눴어요? 토지하고 토지의 정착물인데 정착물의 대표가 뭐죠? 건물이죠. 토지나 건물을 내가 뭐 하는 권리?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권능이 있어야 돼. 권한이 어떤 권한이? 사용 수익 권한 하나, 또 하나 무슨 권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양자를 모두 지배하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다. 여기서 물권이 분화돼 나가는 거예요. 볼게요. 그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이 있잖아. 그죠? 소유자에게는 이 사용권을 넘겨주면 그게 바로 용익물권이 태어나는 거예요. 빌라 주인이 전세를 주면, 그죠? 전세 세입자가 뭐를 지배해요? 사용권을 지배하죠? 전세권자가.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빌라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게 되죠? 여기다 써볼게요. 부동산 사용권이 있다. 부동산을 뭐 할 권능? 사용권이 있어. 그래서 용익물권의 한 종류죠. 지역권은 그럼 뭐 하는 걸까요? 좀 이따 보실 거예요. 지역권은 뭐 하는 권리? 얘도 본질은 사용권이에요. 그죠?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죠? 여기다 써보실게요. 지역권이 뭐예요? 진입로로, 뭐로? 진입로 사용권이에요. 진입로 사용권. 얘도 사용권. 그죠? 지상권은 뭐예요, 그러면?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는 권리? 토지 사용권이에요. 지상권은 본질이 뭐를 사용하는 권리? 토지를 사용하는 것. 지자가 땅지자입니다. 땅지자.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의 한 종류다. 공통점이 뭐죠? 세 가지. 사용권이죠. 그죠? 그래서 이름하여 무슨 물권? 용익물권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 출발점이 소유권이에요. 소유자가 빌려준 거라고, 얘네한테 빌려준 거야. 토지를 빌려주면 뭐가 생기고요? 지상권이 생기고, 토지를 뭐로 쓰라고 빌려주면 진입로로 쓰라고 빌려준 거죠? 그거들 지역권. 부동산을 사용하라고 빌려주면 전세권. 됐을까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이 지상권은 뭐를 소유하려고요?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뭐 하려고? 소유하려고. 건물, 공작물, 수목을 뭐 하려고? 소유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는 권리?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게 지상권이에요. 근데 이 지상권자는 토지를 점유합니다. 자기가 토지를 뭐 합니다? 점유해서 쓰는 거예요. 점유합니다. 지상권은 본질적으로 뭐를 합니다? 꼭 점유합니다. 점유 없이요? 점유해서요? 점유해서 쓰는 겁니다. 토지를. 전세권도요. 빌라 전세 얻으면 점유해요, 안 해요? 점유하죠. 세입자가 점유하죠. 점유해서 빌라를 사용하는 겁니다. 둘 다 점유하죠. 근데 지역권은 점유를 안 해요. 얘만 뭐를 안 해요? 점유 없이요. 점유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진입로로. 이를 뭐라고 그래요?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물권 중에서 점유를 안 하는 놈, 그럼 얘야, 얘. 지역권이야. 얘는 점유를 안 해, 이놈은. 다음 중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애, 그럼 누구? 점유 없이 진입로 쓰는 권리가 지역권이다, 이거죠. 유치권, 칠권, 저당권 있는데 이 저당권도 물론 점유를 안 해요. 저당권도 점유해요, 점유 없이요? 점유 없이 은행이요. 은행이 빌라 저당 잡죠? 그럼 은행이 빌라를 점유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담보로 잡아놓은 거죠? 똑같아요. 그래, 저당권하고 지역권 점유 안 한다는 거 좀 이따 별도로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용익물권은 출발점이 소유권에서 분화돼 나가는 거예요. 왜요? 사용권을 얘네들이 가져갔다 이거죠. 사용권을 지배한다. 물권은 본질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물권이라고 그랬죠? 지배권이야, 지배권. 물권 이꼬르 지배권이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점유권은 뭐를 지배해요? 사실상 지배를 해요. 무슨 지배를 해요? 사실상 지배를 해요, 물건을. 본권은 어떻게 지배해요? 본권은. 소유권은 뭐를 지배해요? 사용권과 뭐를요? 둘 다 지배하죠? 양자를 모두 지배해.
그 소유권을 완전 물권이라고 그래. 완전히 다 지배해. 양쪽을 다. 오케이요? 용의물권은 뭐만 지배해요? 사용권만 지배해.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담보물권은 뭐만 지배해요? 오케이. 자, 그래도 물권은 본질적으로 딱 한 단어죠. 물건을 뭐 하는 권리? 물건을 배타적으로 뭐 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가 물권입니다. 그죠? 그 지배의 양상이 어때요?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8개가 다 양상이 달라. 그 첫 번째인 점유권 보셨고 이제 소유권 보고 계십니다. 그죠? 소유권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다는 거죠?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뭐가 있다? 처분권이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무제한이 있어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어요. 법으로 처분을 못하게 묶어둘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공법에도 그거 공부하십니다. 그죠? 법률로요. 처분권이나 이걸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통가옥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증개축을 못하죠. 내 건데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죠? 왜? 법으로 규제한 거야. 그래서 이 말이 매우 유의미한 부분입니다. 사용수익 처분을 무제한하는 거예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에 의해서 사용수익 처분을 제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오케이. 여기 보실까요? 두 번째 보시면 예에 보시면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뭐하게 하는 것? 영구히 뭐하게? 포기하는 약정은 허용된다 안 된다? 무효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됩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왜? 뭐를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사용수익권을 이걸 포기해버리면 뭐만 남아요? 그런 소유권은 우리 민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칼자루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칼자루가. 그죠? 하나는 무슨 칼자루? 또 하나는 양쪽 칼 두 개를 내가 쥐고 있어야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지. 됐죠? 그 다음 상린관계라는 단어 한번 보실까요? 상린관계는 여기 상자가 무슨 상일까요? 서로상, 이웃탈린. 서로 이웃했다는 거죠. 서로 뭐 할 때? 이웃했을 때의 법률관계입니다. 이웃했을 때의 법률관계를 상린관계라고 줄여서 얘기해요. 자, 볼까요?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충돌을 뭐 하려고? 조절하려고. 법률이 규율을 해놓은 거를 상린관계라고 불러요. 뭐가 인접해야 돼요? 부동산이. 인접해야죠. 그럼 으르렁대고 싸우게 되죠. 그거를 규제하려고 법이 만들어 놓은 게 상린관계입니다. 이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뭐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죠.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법이 인정해 놓은 거야. 법이. 그리고 이 규정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어디에도 끌어다 써요? 지상권과 어디에도? 준용이라는 말이 나와. 준용이 무슨 뜻? 끌어다 씀. 어디에 있는 놈을? 소유권에 있는 놈을 어디다 끌어다 써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이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땡겨 쓰는 거야. 끌어다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준용이라고 그래요. 편하거든요. 이 글을 그대로 땡겨만 쓰면 돼요. 그죠? 그냥 딱 한 단어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 그냥 여기 100단어가 있어. 소유권에 100단어 있는 거를 뭐 한다고 그러면 돼요? 준용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왜? 그대로 끌어다 쓰니까. 입법자들이 이걸 입법을 할 때 즐겨 씁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237조.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경계표나 담설치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비용으로? 공동비용으로 담설치합니다. 옆집하고 나하고 담설치 비용은 어떻게 부담합니다? 공동비용. 공동이면 어떻게 부담한다는 거죠? 반씩이다, 반씩. 그죠? 그러나 이항 보시면 무슨 비용은? 측량 비용은 달라요. 뭐에 비례한다? 토지 면적에 비례합니다. 그죠? 이게 시험 3번 나왔어. 우리 시험에. 그럼 면적이 크면 많이 내요? 적게 내요? 그죠? A하고 B하고 여기다가 뭐 하려고? 측량하려고 그러죠? 담설치는 어떻게 부담해? 담설치 비용은
반가이죠? 측량 비용은 면적이 크면 만이네요. 예, 이제 정리됐습니다. 이를 무슨 관계? 상린 관계라고 그런다. 그죠? 부동산과 부동산이 뭐 할 때? 인접하면 싸울 수 있죠? 싸우지 말고 법이 정해놓은 대로 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통행권도 있고요. 나중에 봅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다 터치를 못하니까 가겠습니다. 넘어가셔서 245조에 있는 취득시효 보겠습니다. 소유권의 취득 원인에 취득시효라는 조문이 있어요. 몇 조? 245조예요. 같이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수십 번 제가 읽을 거지만 리딩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취득시효예요. 그럼 내가 소유권을 어떻게 해? 소유권을 취득하죠. 결론이 뭐야? 결론이 마지막 결론이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라는 거죠. 소유권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준다는 거예요? 법에서. 쓰세요. 아니 이런 일이 어디에서? 법에서 뭐를 줘? 선물을 줘. 그죠? 법에서 선물을 줘. 민법 몇 조가? 그죠? 어떤 요건을 갖추면 요 앞에까지가 뭐야? 요 앞에까지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요건?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따라서 소유권을 그냥 취득해요. 법이 하는 요건을 갖춰야만. 몇 가지 요건? 제가 동그라미 쳤어요. 20년간 1번 무슨 이사로? 소유이사로. 3번 평온공연하게. 4번 점유하면. 뭐함으로써? 5가지 요건을 뭐하면? 충족하면 법에서 선물을 줘요. 그죠? 이를 법률 효과. 법률 효과가 뭐야? 뭐가 생기는 거야?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생기죠? 권리가 생기죠? 무조건 생겨요. 요건을 갖춰야. 몇 가지 요건? 5가지. 그 요건을 꼭 갖춰야 돼요. 5가지를. 몇 년간이에요? 무슨 이사로? 제일 중요해 이게. 20년간 무슨 이사로? 이를 자주점이라고 그래요. 자주점이요. 내가 주인이 되려는 의사. 자주점유를 몇 년 하면? 부동산을 뭐 하면 돼요? 그런데 점유하면 돼. 점유를 몇 년 하면 소유권이 생겨요. 그죠? 법에서 선물을 줘. 선물을. 근데 무슨 점유만 돼요? 무슨 점유? 자주점유만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취득시효에서 제일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는 거는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한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무슨 점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뭐를 해야 돼? 저절로 먹어요? 등기해야 먹어요? 등기해야 되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옆에다가. 그럼 내가 내 땅을 점유해요? 남 땅을 점유해요? 남 땅을 점유하는 거죠? 점유하면 돼요. 점유를 몇 년 동안이나? 단 전제 조건이 뭐죠? 얘 소유이사 자주점유라는 요건 충족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뭐예요? 내 땅을 해? 남의 땅을? 쓰세요. 옆에다가. 땅 뺏기야 이게. 남의 땅을 뺏어올 수 있다는 거죠. 법에 의해서. 그래서 시험에 매우 잘 나와요. 그죠? 별 3개짜리죠. 조문은 하나입니다. 그죠? 딱 2줄이죠? 2줄이죠? 들어가셔서 대법원 사이트에 치면 1200개 판례가 나와요. 판례가 몇 개가 나와요? 1200개 판례가 나와. 대법원 판결이. 이거 하나로 교재 쓸 수 있어. 1000페이지 넘는 책을. 민법은. 조문 이거 하나예요. 그죠?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게 민법이에요. 민법. 그러니까 민법은 겉에 드러난 것보다 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은 게 민법이에요. 대법원 판결문만 1200개요. 1200개. 자, 그 1200개를 우리가 다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 이거 10년 걸려도 다 못해요.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법 원리. 취득시효를 관통하는 원리가 있어. 그죠? 관통하는 원리 몇 개? 10개. 10개만 하면 돼. 10개만.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하고 저하고 같이 하는 거죠. 저는 1200개 안 합니다. 몇 개만 해요?
예, 그러면 시험 문제 95%가 풀려 해결이 돼요. 요거라는 거지. 이거 찾아가지고 하면 끝도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서론 볼까요? 소유를요, 점유를요. 일정 기간 어떻게 하면? 계속하면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물어요, 묻지 않고요. 진실하냐 안 하냐 묻지 않죠? 누구한테요? 뭐를 줘요? 선물을 줘, 그죠? 크리스마스 선물. 몇 년 점이하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소유이사예요, 소유이사. 소유이사. 자주점이어야 돼요. 그럼 바로 의문이 생기는 게, A의 땅을 B가 뭐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적어보실게요. 임차했어요. 뭐를 해서? 임차해서 지금 몇 년째? 30년째 B가 농사 주고 있어. 농사져. 뭐를 해서 농사 짓고 있어요? 임차해서 농사 짓고 있죠? 그럼 B가 점유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B가 점유하는 거죠? 점유하고 있죠, 그죠? 근데 B가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임차해서 점유하게 된 거죠? 임차를 했다라는 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저 땅을 내가 갖겠다는 의사인 거예요? 쓰고 돌려주겠다는 거야? 갖겠다는 의사가 없죠? 왜요? 임차를 했잖아. 이럴 때는 무슨 점이라고 그래, 이거를? 타주점. 이땐 취득시효가 안 돼요. 쓰고 뭐 하겠다는 거야? 돌려주겠다는 거죠. 남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게 타주점이야. 남의 소유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게 타주점이야. 따라서 임차해서 농사를 몇 년 줘도 30년 줘도 취득시효 돼야 안 돼요? 타주점이는 취득시효가 안 돼요, 이거. 100년 돼도 안 돼. 그래서 임차하면 무슨 점이기 때문에? 타주점이요. 그죠? 빌린 거. 빌린 건 안 돼, 빌리면. 그래서 A가 이렇게 땅 빌려줬죠, 그죠? 그럼 이거 빌려줬다는 증거 있어, 없어요? 요즘엔 계약서를 써, 그죠? 요즘엔 빌려줘도 그냥 빌려줘요, 계약서 써요? 계약서 쓰죠? 임대인 누구, 임차인 누구, 그죠? 사용료 얼마, 임대료 얼마 쓰죠? 증거가 있는데 예전엔 어땠어요? 말로 했어, 그죠? 말로. 그래, 분쟁이 많았어요. 그죠? 뭐가 없으니까. 계약서가 없어. 돌아가셔버리면 이쪽이, 그죠? 예전에 분쟁 많았던 거, 이게. 분명히 B가 임차한 건 맞죠? 서류는 없고 뭐만 있어? 말만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기는 거지. 뭐라고요? 뭐라고 우겨요? 나 빌린 거 아니라고 얘가 우겨. 그래, 소송 많았죠. 그럼 이때 A가 누구죠?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증명을 하면 돼요. 뭐를 증명해요? 내가 토지를 뭐 했노라? 빌려줬다라는 걸 증명하면 타주점유로 돼요, 이게. 그래서 혹시라도 계약서가 없다면 이제부터 뭐를 받으셔야 돼요? 계약서를 지금 쓰자고 그러든가, 그죠? 예, 그럼 이분이 보통 안 쓰자고 그래. 쓰자고 안 해요. 소송 걸어. 나 임차한 게 아니라고 뭐를 해. 소송 걸어, 그죠? 나 30년 됐으니까 땅 달라고 얘가 소송 걸어. 이쪽에서 거꾸로. 왜? 계약서가 없으니까. 계약서가 있으면 뭐가 돼? 증명이 되죠? 증빙 자료가 없다 그러면 얘가 소송 건다니까 달라고 소송 걸어. 이제부터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그죠? 뭘로 증명해요? 계약서로. 아니면 뭘로? 치료 있죠, 치료. 치료를 뭐 했다는 거? 입금했다는 거. 그죠? 이거를 증빙 서류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얘하고 싸울 일이 없게 돼요. 두 번째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A가 땅을 어떻게 했어요? B에게. 이거는 임차해 준 거죠? 자, 볼까요? 이번에는 A가 B에게 어떻게 했어요? 사촌이야, 여기 사촌. 형제죠, 그죠? 토지를 어떻게 했어요? 명의신탁으로 맡겨놨어. 뭘로 맡겨놨어요? 명의신탁으로 해서 맡겨놨죠? 이쪽은 신탁자 되겠고 이쪽은 누가 돼요? 수탁자 되죠? 민법은 계속 앞뒤를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해요. 앞뒤 맥락이 계속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앞에 시간 졸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을 했죠? 그럼 누가 앞으로 등기돼 있어요? 수탁자에게 소유권 땅 등기돼 있죠? 등기 명의가. 근데 얘가 뭐를 했대? 농사를 줬대. 얘가 또 몇 년을 30년을 수탁자가 농사를 줬대. 그리고 얘가 어떻게 했어? 주소 들은 게 있잖아, 민법 시간에. 점유를 몇 년 하면?
20년 하면 취득시효 된다는 거 들었죠? 그죠? 이걸 주워 들어가지고 소송을 걸었다는 거죠. 나 취득시효 됐으니까 땅 달라고. 이때 그냥 20년만 되면 되는 건가요? 자주점해야 돼요. 그걸 다툰다고,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명의신탁을 했다면, 뭐를 했다면? 명의신탁을 했다면 수탁자는 갖겠다는 거야, 돌려주겠다는 거야. 그럼 얘도 무슨 점이죠? 파주점이죠. 마찬가지로 취득시효 안 돼요. 그죠? 무슨 점이면? 수탁자가 등기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취득시효가 애초 불가능해요. 대신에 신탁자가 뭐를 입증해야 돼요? 뭐를 했다는 거? 입증을 해야 돼. 입증, 증명을. 그죠? 이게 있어야 내가 안 뺏겨 이거를. 뭐를 했노라, 내가 너한테 명의신탁을 했었다는 거. 그죠? 30년 전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취득시효의 논의입니다. 논의. 그 중요한 골격이 되는 게 바로 몇 조? 245조 1항입니다. 1항. 소유권을 취득시효로 내가 먹으려고 하지요? 무조건 먹어요. 5개 요건 갖춰야 돼요. 몇 년간? 두 번째 무슨 이사로? 이걸 무슨 점이요? 어떻게 해요?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뭐하면? 뭐함으로써? 요 5가지를 앞으로 기본 이론에서 파고 들어갈 거예요. 저하고 같이. 1000개 안 해요. 저 몇 개만 해요? 예, 10개 엑기스만 딱 해가지고 공략을 할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취득시효에 관한 논의. 그 다음 이어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그죠? 우리 물권법 맨 앞쪽에서 이거 보셨을 거예요. 내 소유권을 방해하면,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죠? 방해하라고요.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권리. 그죠? 이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어요. 그 근거 규정이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한 근거가 되는 법조항 213조예요. 요 213조 이런 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죠? 시험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 213조, 245조 이런 건 강사한테만 필요하고 여러분한테 필요 없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뭐한 자에게?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점유자에게 뭐를 요구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무슨 청구? 이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요? 간접 점유자요? 여기 써있네. 그죠? 뭐라고요? 직접 점유자라고 써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요. 직접 점유자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점유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볼까요? A의 자동차를요. A의 자동차를 누가? B가 어떻게 했어요? B가 어떻게 했어요? 훔쳤어. 여기다 써볼게. 훔쳤어. 훔치면 뭐야? 도둑이죠? 그죠? 그걸 누구한테 팔았어요? C에게 팔아넘겼어. 팔아넘긴 게 아니라 맡겨놨어. 이거 중요해요. 여기 다시. B가 C에게 뭐 했다? 팔았다. 그럼 B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넘긴 거야? 팔았죠? 이걸 양도했다고 그래. 양도했다. 팔아넘기면 뭐라고 그래요? 양도했다 이거죠. 양도했다. 그럼 차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B가 가지고 있어요? C가 가지고 있어? C가 점유하고 있죠? 그럼 A는 누구한테 차 돌려달라고 그래요? 현재 점유자. 누구한테? C에게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언제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자, 소유자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1년 안에, 그죠? 여기 1년 안에 어디 있어요? 왜 확대해서 가세요? 없어요. 아까 1년 안에는 어디야, 그거는? 점유자죠.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그죠? 무슨 반환? 점유물 반환 청구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한다. 1년 안에. 그죠? 법에 아까 있어서, 그죠? 몇 조인지 몰라도 돼. 그죠? 그 204조예요. 근데 지금은 점유물 반환이에요? 소유물 반환이야? 소유자가 하는 거죠? 소유물 무슨 청구는?
1년이라는 제한이 없어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기간에 제한이 없다. 됐지요? 엄청난 차이점. 점유자가 뺏어오는 거를 무슨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 됐을까요? 점유자가 뺏어오는 거를 무슨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 됐죠? 줄여서 점반청이라고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점유물 무슨 청구? 줄여서 뭐라고 합니다? 소유자가 하는 걸 무슨 반환 청구? 소반청. 됐을까요? 소유자가 하면 무슨 청구? 소반청은 기간 제한이 없다. 여기. 그죠? 이거는 물건을 뭐 했을 때 팔아넘겼죠? B가 도둑놈이 팔아넘긴 거야. 그럼 현재 이 차는 누구한테 있어? C한테 있죠? 팔아넘겼을 때고 니은 이번에는 팔아넘긴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옆에다 맡겨놨어. C한테 뭐 있어요? 차를 맡겨놨어. 그럼 차는 누가 직접점이에요? 누가? C는 무슨 점이요? 직접점이 하죠? B는 도둑놈은 그럼 뭐예요? 점유를 안 해요? 점유를 해요? B는 무슨 점이요? 간접점이 하네. 그죠? C는 무슨 점이요? 직접. B는 하죠? 점유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뭐 하면? 그 법은 두 개를 구별하는 거죠. 뭐 한 거하고? 파른 거하고 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팔아 넘기면 현재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A는 누구를 상대로? C에게 내 차 돌려달라고 그랬죠. 허나 팔아먹은 게 아니라 뭐 했다면? 맡겼다면 C는 무슨 점이요? B는 질문. A는 차 주인 A는 누구한테? B에게. 야 도둑놈, 너 자식아 CCTV에 다 찍혔어. 네 얼굴 다 나와. 너 얼굴 다 나왔어. B한테 차 달라고 그래요? 못해요? 할 수 있다. 근거가 이거죠. 뭐 한 자에게? 점유한 자라는 이 표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직접점에만요? 간접점이도? 직접점이하고 무슨 점이요? 다 들어간다는 거지. 됐죠? 따라서 A는 누굴 상대로? B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와요. 오케이. 이 근거 규정이 213조예요. 213조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조문입니다. 왜? 물권에 관한 소송은 대부분 이걸로 끝나는 거야. 이걸로. 소유자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소송을 점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무슨 청구를?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났어요. 세입자가 임차인이 계약기간 끝났죠? 그럼 본권이 있어요? 본권이 없어요? 본권 없죠? 계약 끝났죠? 오늘부로? 안 나가. 근데 얘가 2달 지나도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죠? 빌라 나한테 반환하고 나가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청구? 소유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기간 제한 없어요. 대부분의 물권에 관한 소송은 213조가 근거 규정이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소유물 줄여서 뭐라고 합니다? 소반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5분 남았어. 점유자가 그 물건을 뭐 할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 예. 무슨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그죠? 반환을 해요? 거부해요? 거부할 수 있어. 무슨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하고 써보세요. 가로하고. 빌라를 매매하거나. 빌라를 뭐하거나? 매매하거나. 뭐하면? 시효를 완성하면. 취득시 완성하면. 빌라를 뭐 했거나? 매매했거나. 매매하면 권능 생겨 안 생겨? 생겨요. 무슨 권리가 생겨요? 점유할 권리가 생겨. 여기서 구별. 점유권하고 점유할 권리는 다른 거예요. 괜히 질문 드렸나 보다. 갑자기 머리 복잡해지죠? 뭐하고 뭐가 다르대 지금? 아니, 너무 센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좀 빠른 거예요 지금. 뭐하고 뭐가 달라요? 점유권하고 뭐하고? 점유 뭐 할 권리? 할 권리는 같아요 달라요? 예. 점유권은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상 지배.
물건에 대한 무슨 지배? 사실상 손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점유권이 있어. 근데 무슨 권리는? 점유할 권리는 본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권. 점유를 뭐 할 권리? 정당하게 할 권리. 정당화할 권리. 점유를 뭐 할 권리? 그럼 이건 뭐예요? 점유권이에요? 본권이야? 본권이다. 얘는 본권. 그래, 뭐하고 뭐가 다릅니다? 점유권이라는 애하고 뭐하고? 점유할 권리는 같은 거예요? 별개예요? 완전 다르다. B가 A 땅을 어떻게 했어요?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뭐 하고 있습니다? 침범을 해가지고 무단 침범을 해서 소유를 해요? 점유를 해요? 얘 땅을 해요? 얘 땅을.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어. 점유. 그럼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 지금 B가 하고 있죠? 이때 A가 얘를 상대로 어떻게 했어요? 소송 걸었어. 얘가 무단 침범해서 만약에 1년을 썼어. 권한 있어요? 권한 없이 쓴 거야? 권한 없이 남의 땅을 쓴 거를 무단 침범이라고 그래. 그죠? 그럼 소유자는 얘가 권한 없이요. 내 땅을 권한 없이 쓴 거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토지 나한테 반환하라고. 그치요? 소유물 무슨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하라고요.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죠? 소유물 무슨 청구? 나한테 반환해. 땅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돌려줘. 되죠? 그 다음 몇 년을 사용했어요? 사용을 했죠? 사용료 내고 안 내고? 그죠? 그럼 얘는 권한 없이 쓴 거죠? 그럼 얘는 부당하게 남의 거를 이득을 취득한 거야. 그죠? 그럼 A는 B에게 뭘 청구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무슨 반환 청구? 부당이득으로 물어내라고. 사용료를. 부당이득 무슨 청구?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사용료를. 누가 하는 거죠? 누가? A가, 소유자가. 이 반환 청구는 소유권에 기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누구한테? 침범한 사람에게. 부당이득은 얘가 1년 동안 사용료를 안 내고 쓴 거니까 이걸 달라는 거죠. 그죠? 얘 이해됐어요. 얘가 소송을 딱 걸었더니 얘가 어떻게 해? 얘가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없어요? 현재 얘는 아무런 뭐가 없어. 지금 권한이 없이 쓴 거죠? 그죠? 그게 무단 침범이야 이게. 그랬더니 B가 오늘 밤에 바로 연락 왔어. A한테 뭐라고요? 사겠다고. 땅을 내가 뭐 하겠다고? 사겠다고. 그래서 비싸게 둘 간에 매매 계약이 됐어요. 그럼 둘 간에 뭐가 체결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됐죠? 그러면 B한테는 무슨 권리가 생겨요? 써보세요. 더 넘어가면 안 되는데. 무슨 권리가? 점유할 권리가 생기죠. 뭐에 의해서? 매매에 의해서. 이제 이해됐습니다. 요 점유할 권리가 생기기 전에는, 점유할 권능이 생기기 전에는 소유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었죠? 무슨 반환? 소유물 무슨 청구? 반환 청구가 됐죠? 근데 뭐를 하는 순간? 매매 계약을 치는 순간 무슨 권리가 생겨요? 점유할 권리가 생기죠? 그럼 소유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뭐가 생기면서? 오케이. 213조입니다. 굉장히 무게가 있는 조문이죠. 그죠? 213조. 그리고 214조. 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뭐하는 자에게? 방해하는 자. 옆에다 써보세요. 방해 원인 제공자. 방해에 뭐를 제공하는 자? 원인 제공. 방해에 뭐를 제공? 원인 제공하는 자에게 뭐 할 수 있습니다. 방해 제거 청구에 제거 청구. 원인 제공자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슨 청구?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방해할 뭐가 있으면 염려 있는 행위예요. 염려에 동그라미 염려. 내가 땅 가지고 있고 B도 땅 가지고 있는데 B가 어떻게 해요? 땅을 절토를 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왜 올려요? 여기다가 빌라를 여기다 치려고. 뷰가 좋은 데로 빌라 지으려고, 전원주택 지으려고. 흙을 어떻게 했어요? 절토해가지고 올렸죠? 그죠? 그럼 이 땅이 무너져요? 무너질 염려가 있어요. 무너질 뭐가 생겨? 염려가 생기죠? 염려가 있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질 염려가 있어.
그죠? 그럼 A가 조마조마해, 안 조마해요? 조마조마하죠? 아니, 얘가 경사가 심해가지고 넘어질 것 같아. 비도 많이 오고 이러면. 그죠? 예. 그럼 A가 방해할 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럼 누구한테요? B에게. A가 B에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예방조치. 무슨 조치? 예방조치 요구해요. 예방조치. 써보세요. 무슨 조치를? 예방조치 요구한다고. 예방조치. 그리고 우리 도로 가다 보면, 지방도로 가다 보면 경사가 심한 이렇게요. 이렇게 산자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바위가 막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있어 거기에? 철망으로 막아놓은 거 있죠? 그게 붕괴된 거예요? 붕괴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써보세요. 붕괴된 거예요? 붕괴 전에? 전에 하는 거죠? 도로공사가 하는 거야. 왜? 무너져가지고 시민이 뭐를 입으면? 피해를 입으면 배상해줘야 되죠? 피해가 생겼어요? 생기기 전에? 붕괴된 거예요? 붕괴 전에요? 전이죠? 바로 염려 있죠? 그때 하는 게 무슨 조치요? 예방조치죠. 붕괴 안 되게 예방조치 해달라고. 그죠? 시설물 설치해달라고. 시설물 설치해주세요. 자, 그러면 213조는 반환 청구를 규정해 놓은 거죠. 213조는 무슨 청구를? 반환 청구 규정이고요. 214조는 보세요. 무슨 청구? 앞쪽은 무슨 청구야? 방해 제거죠? 앞쪽은 방해 제거고 뒤에는 뭐야? 방해 예방 청구죠. 예방 청구. 반환, 그 다음에 방해 무슨 청구? 제거. 그 다음에 방해 무슨 청구? 예방 청구. 세 가지를 규정해 놓은 게 바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3종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종 세트 메뉴. 세트 메뉴에 세트 메뉴.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청구권에는 세 종류가 한꺼번에 있어요. 그죠? 첫째 무슨 청구가? 반환 청구가. 두 번째는 방해 제거 청구가. 세 번째는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이 소유권의 명문으로 있습니다. 소유권의 뭘로 있습니다? 명문 규정으로 존재한다. 명문 규정으로 존재한다. 존재. 어디에 존재해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어디에 존재해요? 소유권 몇 조에 존재해요? 213조하고 14조에 존재하죠? 명문으로 존재합니다. 그죠? 그럼 어디에는? 지상권을 침범하면, 지역권을 침범하면, 전세권을 침범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213조나 214조 규정을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준용한다. (213조나 214조) 규정은 어디에도 준용이 됩니다. 어디에도? 소유권에만 있는 거지만, 그죠? 법 규정은 어디에 있는데요? 소유권의 명문으로 있는 거죠? 근데 소유권에만 국한하는 거예요? 전세권에도? 내 전세권을 누가 침범했어? 나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권 누가 침범했죠? 그럼 냅둬요? 방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죠? 뭐에 기해서? 전세권에 기해서. 전세권으로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거를 몇 조를 끌어다 썼어요? 213조와 몇 조를? 끌어다 쓴다고. 어디에다가? 제한물권에. 제한물권이면 뭐야?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걸 말하죠? 제한물권에 뭐합니다? 이거를 끌어다가 준용한다. 이제 이해됐어요. 213조나 214조는 소유권에 있지만 어디에도 쓰이는 거예요? 제한물권. 제한물권이 바로 용익물권하고 무슨 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과 어디에도? 담보물권에도 쓰입니다. 안 쓰입니다? 왜요? 뭐하니까? 준용하니까. 그 법적 모티브가 되는 거, 근원이 되는 게 바로 213조, 214조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예, 여기까지 1교시 클리어하겠습니다.